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돈 5만 원짜리 건강식품에서 시작됐습니다. 효도라 믿었고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노후, 그리고 당신의 하루와도 닮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세상에 계속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들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고 지금은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통장을 열어보는 일입니다. 병원비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오늘은 어디에 얼마를 써도 괜찮을지 혼자 계산해 봅니다. 요즘은 돈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시간 그 자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오래전부터 안 좋으셨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도 아야 소리가 절로 나오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요.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칩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무릎 하나 편하게 못 해드릴까?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받아오는 것만큼 돌려드리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숨만 쉬고 있을까? 이게 제일 견디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의사들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죠. 무릎에 주사 놓으면 조금 버티실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더 해줄 건 없다. 돈은 더 들 거다. 알아서 버텨라. 처방전 종이를 받아들고 나올 때마다 저는 제 어머니가 환자가 아니라 나이든 짐처럼 취급받는다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그 복도에서 늘 죄인이 됩니다. 며칠 전에는 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조촐하게 식탁을 차렸는데 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추시더니 조용히 그러셨습니다. 나도 이젠 내 짐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미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몸으로 사과하고 자식은 마음으로 빚을 집니다. 저는 그 빚이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무릎 통증 줄이는 방법, 나이든 부모님 관절 관리, 수술 없이 걷게 하는 비법. 화면을 넘기다 보니 눈앞에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무릎이 편해지는 하루 두 알, 병원에서도 못해주는 관절 관리, 첫 구매는 단돈 5만 원. 화면 속 사람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가 뒤에 깔려 있었고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챙겨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무서웠습니다. 마치 화면 속 누군가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꺼내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이 무릎을 주무르며 잠을 못 이루시죠. 계단 내려갈 때 매번 표정을 찡그리시죠. 더는 그 얼굴 보기 싫으시죠.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 얘기였습니다. 제 집 얘기였고 제 어머니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죄책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믿은 뒤였는지도 모릅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돈도 아니다. 한 번만 해보자. 병원비 한 번 나가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깨지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효도 아니겠나.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조금만 덜 아프시다고 말해주시면 그 말 한마디면 이 돈의 값어치는 이미 다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벅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해드린다. 나도 뭔가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 된다. 병원 대신 내가 어머니 고통을 줄여드리는 사람.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안도였고 자부심이었고 한편으로는 오래 묵은 죄책감에서 잠깐 숨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상자 안에 담겨올 그 약을 떠올렸습니다. 투명한 병일까? 하얀 병일까? 향은 어떤 향일까? 먹고 나면 어머니 얼굴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실까? 혹시 내일 아침에는 무릎 괜찮다고 웃으시면서 일어나실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다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 가슴 한쪽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제 조금은 나아질 거야. 이번엔 내가 지켜드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포장에 파란 글씨로 자연에서 온 회복의 힘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상자를 들자 가볍고도 단단했습니다. 마치 희망이 담긴 무언가를 조심스레 옮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두고 칼로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녹색잎 그림과 함께 관절 케어 프리미엄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은은한 약초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 향은 병원 냄새와 달랐습니다. 살짝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냄새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어머니께 알약을 한 알 드렸습니다. 작은 잔에 물을 따르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무릎에 좋대요.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사왔냐 하시면서도 결국 제 손에서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 한 장면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해드렸다. 그 감정이 제 어깨를 다시 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무릎이 조금 덜 아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걸까?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통증이 줄었다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핸드폰을 붙잡고 다시 그 제품의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효과 후기 게시판에는 수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3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덕분에 산책 다니십니다. 그 글들을 읽는 동안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이건 사치가 아니라 효도야. 일주일 후 판매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객님, 제품은 잘 받으셨죠?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샀다는 걸, 제가 조심스럽게 고민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 효과가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달엔 개선이 더 빨라집니다. 혹시 원하시면 정기 관리 프로그램으로 바꿔드릴게요. 처음 한 달은 할인도 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세심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어머님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다음 달엔 무릎 관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말투는 늘 다정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하실 때면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놀러 와서 식탁 위에 약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요즘 이런 거 사기 많다더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긴 달라. 상담도 친절하고 효과도 있어. 어머니가 직접 좋다고 하셨어. 그때의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이상이 제 안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은 점점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놓인 하얀 병이 매일같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 병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안도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숨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하얀 병이 내 삶의 균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요. 약을 먹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다는 말에 저는 하루하루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말랐고 피부색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중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정화될 때는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며칠 후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몸이 조금 무겁거나 피곤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이럴 때 복용량을 하루 3알로 늘리시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겠지. 그 한마디가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하루 3알을 드셨습니다. 저녁이면 피곤해 하시고 밤에는 자주 기침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조차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몸속이 정화되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불안을 완벽히 가려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후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때의 표정이 잊히질 않습니다. 입술이 창백했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물을 건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요동쳤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약통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 하얀 병이 놓여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그 병이 희망이 아니라 의식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삼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안도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아직 덜 먹었기 때문이라 믿었고, 몸이 나빠지면 정화 중이라 그럴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상은 믿음을 강화하는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제 계좌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결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했던 결제 금액이 어느새 10만 원, 2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걸 드리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그때의 저는 효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불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식욕을 잃어가셨습니다. 밥을 반쯤 남기시고 가끔 손등을 주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좀 이상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이제 거의 다 나았대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길 바라는 제 마음이 그 진실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 위 약통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병이 조금 더 무겁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게의 정체를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게 무너짐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방 문을 열었을 때 침대 머리맡에 쌓인 약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병이 4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의 비어 있었고 다른 병들도 절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숨을 조금 가쁘게 몰아쉬셨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얼굴이 붓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손끝은 희고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으시더니 밥을 한 숟가락 뜨고는 내려놓으셨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연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약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눈이 시리게 밝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복도 끝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복용 중인 약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을 뒤져 하얀 병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라벨을 한참 바라보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죠? 인터넷이에요. 천연 성분이라 괜찮다고 해서. 의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식약처 등록 안 된 제품입니다. 요즘 비슷한 성분 때문에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사례가 많아요. 지금 상태도 그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좋은 거라 했는데, 병원보다 낫다 했는데,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눈앞이 흔들렸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상 너머로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내 손으로 그 병을 건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약을 삼키던 그날의 모습. 그 미소가 이제는 내 잘못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부종이 심합니다. 다행히 늦지 않으셨지만 계속 드셨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는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머니 몸을 망가뜨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죄책감이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너무 쉬웠습니다. 5만 원, 클릭 한 번, 믿음 하나. 그 단순한 선택이 한 사람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며칠간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다만 이런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멈출 수도 없이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졌던 약병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마치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그리고 효도라는 이름의 자기 위로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몸은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절대 다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이라기보다 거의 불법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걸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에 왜 이런 게 이렇게 쉽게 팔리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약병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하얀 병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라벨엔 깨끗한 글씨로 천연 추출물, 안전성 인증, 임상 확인 완료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이제는 전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라벨을 문지르니 잉크가 번졌습니다. 진실이 그렇게 쉽게 벗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제품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글도 섞여 있었습니다. 먹고 나서 부작용 생겼어요. 환불이 안 됩니다. 전화 안 받아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내려보다가 눈에 띄는 한 문장을 봤습니다. 이 제품 피해자 모임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그 글을 눌렀습니다. 카페 게시판에는 수십 명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였지만 전부 같은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5만 원으로 시작했고 상담원이 친절했고 효과가 있다며 결제를 유도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너졌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누군가 복사해서 올려둔 듯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판매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에는 언제든 잘 받던 번호였는데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믿었는데 그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따뜻하던 인사, 걱정하던 말투,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모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병원비만 벌써 1,000만 원 나갔어요. 저희가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절박한 숨소리,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나와 같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 민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손에 약병과 결제 내역을 들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효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용당하고 믿음이 도둑맞는 세상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해외 서버를 둔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이미 여러 피해자 접수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속은 게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속였다는 사실이 더 큰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웃음, 그분의 미소, 그리고 그분의 붓던 손등까지 모든 게 제 눈앞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병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 병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빛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겪은 일, 그리고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증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다시 누군가가 이 거짓된 약에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하얀 병을 올려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증거로 쓸 거다. 시청 앞 광장은 잿빛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손에 쥔 약통이 흔들릴 만큼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피로와 분노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외쳤습니다. 우린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몸과 돈, 그리고 마음까지 잃었습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여졌습니다.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도 그 약 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엔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에요. 그 약 먹고 간 수치가 3배로 올랐다네요. 처음엔 효과 있다고 좋아하더니 이젠 걷지도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하루 2알이면 괜찮다 해서 먹었는데 몸이 무너졌어요. 정기 결제된 줄도 모르고 몇 달을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 모임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불안을 팔았고 효도를 이용했습니다. 그 말에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요. 똑같이 당했어요. 그 외침이 울음을 터뜨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당하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함께 모이면 그게 분노로 바뀐다는 걸요. 그날 우리의 울음은 고통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피해 금액, 증상. 한 글자씩 적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이제 종이 위에 남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묘한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 남겨야 할 증거다. 모임이 끝나갈 즈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약 드셨다가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어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에 명함을 쥐어줬습니다. 우리 같이 끝까지 가요.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약통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으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젠 그것이 단순한 실패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낼 증거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희미한 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니까요. 광장에서의 모임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수십 개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울던 사람, 이를 악물던 사람, 그리고 같이 끝까지 가요라던 젊은 여성의 말까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피해자 모임 게시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진단서를 올렸고 누군가는 카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모두 절망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조금씩 힘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건강식품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얼굴이 방송에 나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방송국 회의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자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떤 계기로 구입하셨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병원도 한계가 있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셨군요. 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자는 말을 멈추고 제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입으로 꺼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부끄러움, 두려움, 죄책감이 하나씩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녹화가 끝나자 기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왔고 그 뒤로 음성이 깔렸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자막이 뜨고 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효도하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니를 아프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낯설미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게 당신 얘기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약 드셨어요. 저도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술서를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복용하셨죠? 처음엔 5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조사관은 제 말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다니.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다시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의 건강식품, 피해자들의 눈물. 그 밑으로 내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약은 없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다시 그 하얀 병을 올려두었습니다. 빛에 반사된 병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죠.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방송이 나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자료를 모으며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 약을 팔던 회사는 결국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습니다. 대표라던 사람은 해외로 도망쳤지만 계좌가 동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제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엔 더 이상 하얀 병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가 직접 심은 작은 화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잎이 햇빛을 받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의 약은 없었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 자란다. 어머니는 이제 천천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돌 때마다 햇살이 조금씩 마음속까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시간을 들여 스스로를 돌보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차려 먹고 저녁엔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숨이 덜 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걸요. 기적은 약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살아내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걸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건강식품 광고가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봅니다. 그 속의 말투, 그 표정, 그 문장들. 이제는 그들이 어떤 단어를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지 다 보입니다. 효도, 노후, 기적, 자연. 그 단어들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유혹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는 피해자 모임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매일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 말이 미안함처럼 들렸는데 이젠 진짜 안심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그 하얀 병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두려운 기억이 아닙니다. 그 병이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고 신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일 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겨울 새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기적은 없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닿는 순간 오랜 어둠이 천천히 걷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머니와 천천히 걷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쏟아집니다. 그 빛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적은 약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는 오늘이라는 걸요. 여러분, 단돈 5만 원으로 시작된 사기가 있습니다. 기적의 건강식품이라 불렸지만 그 기적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빚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기 쉬운 진짜 사건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